혹시 여러분 중에 고지혈증에는 뭘 먹어야 하나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즐겨 먹는 음식들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다는 김민수 심장내과 전문의의 충격적인 조언을 제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아들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 옆에 빨간 글씨를 보며 한숨을 쉬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27년간 수많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오면서 치명적인 식습관 실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위협에 직면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주목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은 어쩌면 가장 생각지 못한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을 막고 있는 위험한 습관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해결책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여기 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70대 초반의 박경숙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식습관을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어련히 알아서 조심하면 되지 설마 내 몸에 큰일이 나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숙님은 이유 없는 피로감과 가슴 답답함,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차 증상은 심해져 작은 언덕 하나 오르기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도 그만두어야 했고 활기 넘치던 일상에는 점차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병원에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고 혈관 곳곳에 지방 덩어리가 쌓여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숙님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며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경숙님과 같은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최악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습관처럼 먹어왔던 음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달콤한 간식, 고소한 튀김, 든든한 육류 등은 한 끼 식사에 즐거움을 주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마치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소와 같습니다. 경숙님의 사례 역시 오랜 기간 지속된 잘못된 식습관이 혈관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은 결과였습니다. 김 박사님은 고지혈증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떤 약을 먹느냐가 아니라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우리 식탁에서 과감히 치워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다행히 경숙님은 김 박사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새로운 식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먹었던 음식들을 하나둘 줄여나가고 몸에 좋은 대체 식품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즐거움을 잃는 것 같아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꾸준히 6개월 이상 식단 관리를 이어간 결과 경숙님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답답했던 가슴과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동네 자전거 동호회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잃었던 건강을 되찾으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경숙님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기적의 해결책은 바로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음식 6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이 많은 고기는 우리 혈관의 적입니다. 삼겹살, 오겹살, 마블링이 많은 2+ 등급의 소고기, 그리고 기름진 갈비찜 등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특히 경계해야 할 음식입니다.
이러한 육류의 풍부한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주범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끈적한 플라크를 형성하는데, 이는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포화지방의 과도한 섭취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방해하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국내 연구에서는 포화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고기는 정말 끊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다고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이 적은 살코기 부위, 예를 들어 돼지고기 등심이나 안심, 닭고기, 가슴살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마블링이 없는 저등급 소고기가 고지혈증 관리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고단백 살코기는 근육 유지에도 필수적이며, 조리 시에는 지방을 최대한 제거하고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모든 튀긴 음식은 우리 혈관을 늙게 만듭니다. 돈가스, 탕수육,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달콤한 도넛, 각종 과자와 라면 등 기름에 튀기거나 정제된 기름으로 만든 모든 가공식품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 그야말로 독과 같습니다. 튀긴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쉽게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높은 온도에서 기름과 단백질이 만나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에서도 트랜스 지방 섭취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튀김의 유혹은 정말 떨치기 어렵지만, 한번 손상된 혈관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튀김 음식과의 이별을 시작해 보세요. 대신 고기 요리는 삶거나 찐 보쌈, 수육, 삼계탕, 백숙과 같이 담백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찜 요리나 구이 요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여 기름 없이 바삭한 식감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일부 식물성 기름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흔히 식물성 기름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식물성 기름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와 같이 정제된 식용유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몸속 염증을 유발하고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코넛 오일이나 팜유는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동물성 지방처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19년 영양학 학술지에서는 코코넛 오일의 과도한 섭취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미하게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니, 식물성 기름도 조심해야 한다니?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기름이든 적절한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름 사용 시에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소량만 사용하시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볶음보다는 나물 무침, 샐러드 드레싱 등 가볍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기름이므로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도 적당량을 지켜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나 오징어를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오해하여 피하시는데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심한 환자분이라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계란 섭취를 하루 12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달콤하고 맛있는 빵은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위험한 조합입니다. 케이크, 슈크림빵, 페이스트리, 크루아상 등 설탕과 버터 혹은 마가린 같은 지방이 다량 함유된 빵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라면 과감히 멀리해야 합니다. 빵 한 조각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혈관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설탕의 단맛과 지방의 고소함은 우리 혈관에 이중의 타격을 줍니다. 특히 마가린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 염증을 유발하고 과도한 설탕은 체내에서 중성 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을 악화시키고 콜레스테롤 대사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2020년 발표된 한 영양학 연구에서는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 지방의 복합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빵을 드시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 최악의 행동이니 반드시 고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빵의 유혹, 이제는 혈관 건강과 맞바꾸지 마세요. 대신 통곡물 빵이나 호밀 빵처럼 통곡물로 만들어져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 함량이 낮은 빵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보다는 든든한 채소나 단백질 위주의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단 음식과 음료는 혈당 스파이크와 지방 축적의 주범입니다. 과일 주스, 아이스크림, 사탕, 초콜릿, 가당 음료는 물론 꿀이나 각종 과일청까지 달콤한 유혹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포함된 빠르게 흡수되는 당, 특히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킵니다. 심지어 과당은 간에서 직접적으로 중성지방을 합성하게 하여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관에 끈적끈적한 찌꺼기를 만들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하는 것이죠. 목마르다고 마시는 달콤한 음료수 한 잔이 내 혈관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니? 라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는 하루 주먹 1개 분량으로 제한하고 당도가 높은 부드러운 과일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 함량이 낮은 딱딱하고 신맛이 나며 색이 진한 과일을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은 혈당을 더욱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식후에는 무가당 생강차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입가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섯째, 음식은 아니지만 담배는 고지혈증의 가장 강력한 혈관 파괴자입니다. 고지혈증 관리에 있어 흡연은 그 어떤 나쁜 음식보다도 치명적인 비식품 요인입니다. 담배 연기 속 수천 가지 유해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혈관 벽을 거칠게 만들어 나쁜 콜레스테롤이 쉽게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흡연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점도를 높여 혈전 생성을 촉진하며 혈압까지 상승시켜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흡연은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소이며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담배만 피웠는데도 괜찮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면 다른 모든 식이요법이나 운동보다도 금연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살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경숙님처럼 병들었던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기 위한 더욱 중요한 생활 속 습관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진정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경숙님은 어떻게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김민수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식사, 그리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 관리에서 다음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첫째, 경숙님은 식사 습관부터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했더니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과식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은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습관을 들였고, 무엇보다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고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뇌가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게 되어 저절로 과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셨는데 이것이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은 식사량 조절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채소와 해조류, 통곡물, 콩류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을 식탁에 올리며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촉진하는 데 힘썼습니다. 흔히 먹는 밥도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들기름, 호두, 아마씨 같은 식물성 오메가3와 고등어, 연어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동물성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며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 나갔습니다. 둘째, 경숙님은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했습니다.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숙님은 거창한 운동 대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활기차게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것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 다니는 등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간단한 맨손 체조를 하거나 물통을 아령 삼아 팔 운동을 하는 식으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었더니 근육량이 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셋째, 경숙님은 몸만큼이나 마음 건강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요한 바탕은 바로 충분한 휴식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깊은 수면을 취하며 몸과 마음의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호르몬 균형을 되찾아주고, 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 좋아하는 독서를 하거나 친구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활동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의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꾸준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늘 전문의와 상담하며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음식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박경숙님처럼 병들었던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었던 생활 속 기적의 습관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주저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고 남은 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혈관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음식 6가지 꼭 오늘의 핵심으로 기억해 주세요. 지방이 많은 고기,
모든 튀긴 음식, 일부 식물성 기름의 과도한 사용, 달콤하고 맛있는 빵, 각종 단 음식과 음료, 마지막으로 흡연은 우리 혈관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요소들을 멀리하는 것이 건강한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영상이 고지혈증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100세 시대의 다양한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